계층의 갈등. 개항으로 말미암아 조선은 서양의 여러 나라와도 무역을 하게 되었고 외교 관계도 맺었다. 하지만 내부 준비도 없이 일본과 서양 세력의 활동 무대를 제공한 셈이었다. 민씨 정권은 외세와 결탁해 이권을 하나씩 거머쥐었고 척사파는 목숨을 걸고 개항을 반대하는 운동을 했다. 한편 개항으로 인해 서양 문물의 수용과 개방을 주장해왔던 개화파는 더욱 기세를 올렸다. 세계 정세에 어둡던 조선은 동등한 조건의 국교를 수립하지 못하고 계속 불평등 조약을 맺었다. 게다가 척화파와 개화파, 수구파가 서로 으르렁거리면서 대립해 나라는 더욱 혼란스러웠다. 삼정의 문란과 함께 개항에 따른 열강의 이권 침탈로 남은 자원이 유출되었다. 혼란의 시기인 1882년 구식 군인들은 참다 못해 폭동을 일으켰다. 이를 이모군란이라고 부른다. 민씨 정권은 무리하게 개화 정책을 밀어붙여 신식군대인 별기군을 양성하면서 구식군대 군인에게는 봉급을 지급하지 않았다. 구식군대 군인들은 이에 항의해 민씨 정권 타도에 나섰다. 그들은 경복궁으로 몰려가 고종을 압박했고 민씨 정권의 배후 인물인 민비를 잡아 죽이려 했다. 구식군대 군인들은 권력에서 밀려나 있던 흥선대원군을 받들어서 정권을 맡게 했다. 민씨 일파와 민비는 도망을 쳤다. 서울에 주둔하고 있던 청나라 군인들은 민씨 일파의 요구에 따라 구식 군인들을 타도했고 흥선대원군을 잡아 중국에 유폐시키는 불법적 행동을 멋대로 저질렀다. 구식 군대 군인들의 폭동은 일단 수습되었으나 국가 주권은 청나라에 의해 처참히 유린되었다. 1884년에는 개화파가 민씨 정권을 타도하려는 일대 사건을 일으켰는데 이를 갑신정변이라 한다. 개화파는 민씨 정권이 자신들이 추구하는 개화 정책을 반대하자 일본의 힘을 빌려 민씨 정권을 무너뜨리려 했다. 그리하여 김옥균, 홍영식 등은 일본군의 지원을 믿고 우정국 건물 낙성식을 기회로 삼아 민씨 정권의 핵심 인물인 민영익을 저격하고 경복궁을 습격했다. 그러나 다시 청나라 군대가 이들을 몰아냈고 일본 군인은 처음 약속과는 달리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 결국 김옥균, 박영효 등 주동자는 일본으로 망명했다. 이 사건은 사흘 만의 실패로 끝나 3일 천하라 불렀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조선은 청나라와 일본의 군대 손에 놀아났다. 이 두 사건으로 국가의 주권이 크게 훼손되었다. 민씨 정권은 더욱 부패해 외국 상인들에게 이권을 팔아먹고 뇌물을 챙기고 벼슬을 파는 등 불법과 부정행위를 일삼았다. 무엇보다도 안동김 씨의 세도정치 시기보다 매관매직이 성행했다. 그 대상은 주로 지방관이었는데 신임이나 연임을 하려면 감사의 경우 10,000양, 현감의 경우 3,000양을 주어야 했다. 물산이 풍부한 고을은 값이 더 비쌌다. 감사로는 전라감사와 평안감사, 수령으로는 여주목사, 나주목사, 김해부사, 고부군수 따위를 값비싸게 쳤으나 함경도의 수령은 가장 값이 누궜다. 전라감사 3년을 지내면 3대에 걸쳐 떵떵거리며 살았다. 그래서 서울 사람들은 아들나 과거 보여 전라감사 시키고 싶네 라는 노래를 불렀다 한다. 많은 값을 치른 만큼 본전을 뽑으려면 가혹하게 가렴주구를 해야 했다. 하지만 과만을 채우기가 쉽지 않았다. 어느 수령은 막 부임해 구시라치들과 입을 맞추고 있을 때 후임자가 들이닥쳐 그 자리에서 물러나야 했다. 온갖 추를 대고 고부군수로 부임한 조병갑처럼 드센 전봉준 부자를 만나 쫓겨난 일과 비슷한 경우도 있었다. 심지어 과거에 합격하려 해도 시관에게 뇌물을 바쳐야 했다. 과거 급제자는 예비 벼슬아치였기에 그 값이 수령에 비해 낮았다. 하지만 과거 시험장을 야바위판이라 불렀다. 여기에 민가 자식들과 몇몇 문벌가 아들들은 잘 짜인 각본대로 모조리 합격했다. 재기발랄한 문장가 강위도, 당대 첫손으로 꼽히는 시인 황현도 낙방하고 세상을 원망했다. 안동김 씨가 성긴 얼레빗이라면 여흥민 씨는 촘촘한 참빗이어서
석회까지 샅샅이 훑어먹었다고 조롱할 만하다. 농민의 처지는 삼남 농민 봉기 시기보다 더욱 가혹해 지주들은 소출에 8알을 도조로 받았고 부호들은 1년에 배의 이자를 받는 장리쌀을 풀었다. 끝내 도조와 장리의 대가로 남은 논마저 빼앗긴 소장농들은 먹고 살 길이 없어 고향을 떠나 떠돌며 밥을 빌어먹기 일쑤였고 중간 지주들은 온갖 명목의 잡세를 내느라 농사를 지어도 손에 떨어지는 것이 없을 지경이었다. 그리하여 중간 지주들도 불평불만에 차 있었다. 도시의 떠돌이 상인에게도 난전세를 빠짐없이 받아갔고 영세 어민에게는 하찮은 고기잡이에도 무거운 어업세를 물렸다. 민중은 에이 이놈의 세상 빨리 망해야지 라고 수군거렸고 중간층도 민간의 놈들 때문에 못 살겠어 라고 불평을 토해내기 일쑤였다. 최하층민인 노비와 백정은 세상이 뒤집어지기만을 바라면서 세상 돌아가는 꼴을 살폈다. 그런데도 민씨들과 일부 벼슬아치들은 집안 벽장에 금송아지와 보화를 숨겨두었고 부엌에는 고량진미가 넘쳐났으며 곳간에서는 고기가 썩어 냄새가 진동했다. 한편 벼슬아치들은 척사파, 개화파, 수구파 등의 갈등에다가 친일파, 친청파, 친미파, 친러파 등으로 나뉘어 아웅다웅하며 끊임없이 분란을 일으켰다. 엊그제까지는 당파 싸움으로 나를 지새웠는데 오늘은 외국 세력을 등에 업은 패거리들이 갈라져 으르렁거렸다.